오늘의 1위는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실이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그 첫 대상은 홍보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인수위 시절 당선인 대변인을 맡았던 이 김은혜 전 의원이 대통령실로 돌아올 걸로 보입니다. 바깥은 봄이던데 열심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께서 그동안에 대통령실 슬리만 이런 걸 좀 강조를 하셨는데 잘 안 들립니다. 대통령 슬리만을 주장을 하셨는데 네, 대통령 슬리마라는 건 물리적인 슬리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해요. 대통령실. 예. 오늘 이 브리핑은 당선인 대변인으로서는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홍보수석 비서관에 이제 관심이 많으셨는데 이 분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볼 게 있고 해서 이번 일요일 날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슬림하냐, 윤석열 대통령의 슬림하냐, 뭐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김은혜 전 의원이 대통령실 홍보 라인으로 지금 합류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동 위원께서도 들은 게 좀 있으십니까? 대체로 그렇게 되는 것 같죠. 김대기 실장도 부인하지 않았고 21일 날 일요일 날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때 그런 발표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이제 홍보수석으로 일하는 최영범 수석은 아마 홍보 특보로 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김은혜 전 의원은 우선 홍보수석이 되면은 적응 기간 없이 바로 즉시 전력이 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커다란 그 장점일 겁니다. MBC 기자하고 앵커도 했고 청와대에서 대변인도 했고 기업 KT에서 또 홍보도 담당했기 때문에 공보, 홍보 양쪽 다 능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홍보수석으로 가게 되면은 현재 홍보수석실 그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느냐, 네. 그리고 사람을 또 어떻게 하느냐, 요 문제로 아마 며칠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홍보실 시스템이 사실은 1980년대, 1990년대 신문 6개, 방송 3개, 통신 하나 있을 때 기본적으로 만든 시스템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무한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마 홍보소식도 조금은 그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보면 원래 있던 강인선 대변인은 외신 대변인으로 이동해서 좀 외신 관련된 걸 조금 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또 정무적 판단이 빠른 인물로 또 물색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책 담당 수석급을 신설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미경 정 최고위원 오셨는데 이렇게 홍보 라인부터 먼저 손을 대는 이렇게 쇄신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 이제 대통령실의 그 인적 쇄신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실 이제 홍보 파트를 더 보강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 세심하게 그 대통령과 지금까지 호흡을 맞췄던 분 중에 그 김은혜 이제 전 의원이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께는 쉽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 카드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홍보는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실이 계속 국민들과의 과연 눈높이에서 호흡을 맞춰가며 그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제일 먼저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김은혜 의원 카드로, 전 의원 카드로 투입을 해서 그 국민 눈높이에서 그 홍보 파트를 맡아서 앞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군요. 네. 자, 장해찬 이사장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 직제 개편 얘기가 여러 가지 나오면서 정책기획수석실 신설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장관제라는 철학을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민주화 이후에 이 책임장관제가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취지는 좋습니다만 부처의 장관들이 혼선을 빚기도 했죠. 대표적인 게 바로 교육부 입학 연령 하향 사태거든요. 네. 5세 입학. 그렇다 보니 장관들에게 계속해서 책임과 권한을 주되 이걸 좀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대통령실에 신설해야겠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다만 이 실장이 아니라 수석급으로 두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 수석이 우리나라 공무원 직제상 차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장관보다 위에서 장관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장관들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안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좀 조언을 해주고 뭔가 이 조율을 해주는 자리다. 라는 의미에서 적절한 이 정책기획수석실 신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정책기획수석실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아마 이 교육부 사태처럼 부처 간의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민들께 먼저 혼란을 드리는 일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요, 특히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슬림화하겠다고 공약도 다 내놨는데 이렇게 슬금슬금 하나씩 더 늘려나가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어떤 기조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취임 기자회견을 두고요. 루머가 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 노트북을 금지한 대통령실이다? 언론 통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이도훈 위원께 여쭤볼게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에서 보면은 기자회견할 때 기자들이 이제 받아치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즉시 노트북으로 받아쳐서 회사에 있는 부장이나 데스크에게 곧바로 보고하기 위해서 받아치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제 회견에서는 노트북은 보이지 않고 이제 대부분 수첩에다 메모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대통령 관련된 그 기자회견에서는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놓고 치는 기자회견은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일본 기자나 중국 기자 같이 취재하면은 그게 구경거리도 되고 그러는데 대통령 행사에서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대통령 행사에서 가급적 전자제품을 조금 보안상의 이유로 좀 드리지 않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답변하는데 계속 치면은 답변하는 대통령 또 듣는 분들도 여러 가지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노트북은 가급적 배제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민 전 비서관님, 그래도 청와대 계셨으니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관례라고 변명하기에는 좀 궁색한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 이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기자회견 할 때 다들 노트북 들고 들어와서 다 보안상 문제 없이 다 이렇게 적절하게 기사 작성하고 다 취재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굳이 수첩이나 이런 걸로 통제를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긴 합니다. 네.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 얘기를 좀 드리면 굉장히 경호가 굉장히 삼엄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이 수석비서관 회의 이런 거 들어가면 풀기자라고 하는데 받아치기 기자 할 때도 노트북뿐만 아니라 소지품 검사 이런 것도 굉장히 철저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서초동으로 같이 넘어가시죠.